実際のところなかなかこれまでのように例えば、安くて豊富な労働力があるという状況でもなくなってきています。例えば、沿海部などではですね、若干ちょっと市場メカニズムと離れたところでの賃金の引き上げだとかっていうのが行われてますし、かつ人民元がこれ上昇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このように為替安がゆえに輸出産業を中心に儲けようとしてきた外資企業なんかが多か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メカニズムが成り立たなくな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輸出産業を主導にする経済成長というのは難しくなってきた。 현재 중국 경제가 나타내고 있는 한자리대 성장률은 앞으로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4월 모건 스탠리 투자운용의 신흥시장 책임자인 루치르 샤르마가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에 휩싸였다. 중진국의 함정이란 신흥경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4천에서 1만 달러 사이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60, 70년대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가 그랬고, 우리나라도 77년부터 95년까지, 일본은 이보다 앞선 66년부터 19년 동안 지속됐다. 중국은 과연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일까? 동남아 국가들이나 중남미 국가들의 중진국 함정의 경우는 마의 4,000불의 룰이 있었습니다. 4,000불 1인당 소득 4,000불 수준에서 사회적인 혼란, 민주화 요구, 이런 부분이 이제 사회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저성장으로 이제 끌고 갔습니다만은, 중국은 이미 1인당 소득이 4,000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5,400불을 넘어갔기 때문에 마의 4,000불은 이미 넘어간 것이고요. 중국이 지금 사회적인 격차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혁 부분들이 미세 조정이 실패했을 경우에 사회적인 격차 문제로 인해서 봉기가 상당히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60만 건 이상의 사회적인 불만이 스트라이크 건수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지금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성장이 점점 둔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매년 20%에 달하는 임금 인상과 심각한 환경 문제, 부동산 가격 급등, 그리고 시민들이 나타내는 분노가 그 근거다.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그 수치가 0.6에 달하는 중국은 빈부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다. ジニ係数ってよく使いますけれども、それが 0.4 っていうのを超えると、社会のその不安っていうのがどんどん外に出て顕在化してくるっていうふうなことを言われていてですね、いろんなその測り方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国のジニ係数というのは 0.4 もはるかに超えている状況っていうのがしばらく続いていると。 이미 폭동을 일으킬 수준에 달했다는 중국의 지니계수. 현재 중국의 양극화는 세 가지 형태로 분석되는데, 도시와 농촌, 동부와 서부, 그리고 빈부 계층 간의 격차가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평균 임금을 비교해볼 때 동북부 텐진이 8만 5천 위안으로 나타난 반면, 남서북부 이저우는 1만 6천 위안으로 텐진의 5분의 1 수준이다. 지난 85년 1.8배 차이를 나타냈던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역시 3배 이상 벌어졌다.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으로 세워진 중국은 한때 타도의 대상이었던 자본가와 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민들로 나눠진다. 지난 1988년 7배 수준이었던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는 20여 년 만에 23배를 넘어섰다. 2004년 7,400여 건에 그치던 시위 건수는 2010년 2배 이상 늘어 18만여 건에 이르렀다. 도시와 농촌, 한 번 정해진 호적은 바꿀 수 없는 중국 특유의 호적 제도는 개혁 개방 이후 농민공을 올가매는 족쇄였다. 중국의 산업화와 맞물려 수많은 농민들이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특수계층 농민공.
그 어떤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농민공은 전체 도시민의 39%까지 늘어났다. 공사장의 작부, 식당 청소부 등 도시민들이 꺼려하는 일을 맡은 이들의 임금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농민공도 도시민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한 장의 사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이들의 현실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92년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전까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은 10%대였지만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의 증가율은 20%에서 3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소득 증가에 비해서 2~3배 정도 세금을 많이 걷은 것이죠. 그렇지만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사회복지에 관한 문제나 개인의 이제 의료라든지 교육 문제가 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개인의 소관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을 놓고 보면 중국의 재정 수입 증가율은 여전히 20%를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득 증가보다도 2배나 많은 세금을 걷어갔기 때문에 중국의 정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정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외환 보유고 세계 1위, 세계 2위의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이 가난한 이유는 바로 국영기업에 있다. 중국의 국영기업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체의 74%에 달하고 자산 구조로는 84%가 국가 소유다. 중국의 진정한 분배 문제는 14조 원을 가진 부자와 한 끼 국수값도 벌지 못하는 사람 간의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국가와 민간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진핑은 과거 상하이 당서기 시절 날카로운 사정 역할을 휘둘렀다. 당시 언론은 높은 분양 가격의 심사 과정을 통과한 호화 부동산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반부패 사정 활동을 통해 관련자를 대거 조사. 이것은 시진핑이 중앙정부로 진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시진핑은 인민의 가까이에서 권위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시진핑이 준비하고 있는 사정의 칼. 진검승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필요 없는 어떤 시장화에 따른 시장 경제 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정치 사회적 메커니즘을 정비하는데 정치 계획이 초점이 맞춰지는 때로 그동안 정치 계획이 이루어져 오면서 권력이 과다하게 당정 권력에 과다하게 집중되고 거기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부패라는 거죠. 그래서 당정 권력에 대한 감독이나 견제 기제도 없고 그래서 정치적 부패가 이제 심각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하나의 현실이고, 이런 부패 정도는 이미 지금 중국 공산당을 이제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상황 중에 뜻이 하나고요.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마치 세포 조직처럼 퍼져 있는 8천만 명의 중국 공산당원들이 13억 중국인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공산당 일당 체제는 부패와 비리 문제를 양산해내고 있고, 특히 이권이 개입된 도시의 개발과 농촌의 개발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시진핑 시대, 청렴과 봉사로 대변되던 초기 공산당으로 복귀하는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이 도시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체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야 됩니다. 국유기업 중심의 그 사회 시스템을 민영 경제로 다시 환원시켜야 되겠고요. 시장 주도의 금리 정책을 써야 됩니다. 리커창은 지난 11월 18차 당대회 직후 개혁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후퇴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리고 중국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도시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커창의 도시화는 서민주택을 건설하고
호적 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사회 보장 제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시화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인 전면적 중산층 사회,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재산성 소득을 늘려주면서 중산층이 부를 쌓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한편 중국 사회 불안에 불시인 농민공 문제 역시 도시화에서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도시 인구가 매년 4천만 명씩 총 4억 명이 늘어날 경우 농민이 도시민으로 편입되는 데 필요한 주택 등의 고정자산 투자가 1인당 1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 세계 기업들이 황금알로 여기고 있는 중국의 도시화. 더불어 도시화는 13억의 소비 시장으로 연결하는 성장의 도미노가 될 수 있을까? 第一个是涉及到这个户口的问题，第二个呢是涉及到城市这个农民工的住房的问题，第三个呢是涉及到农民工的社会保障，第四个就涉及到农民工他的子女的就学的问题，就上学的问题。那么现在看起来，我们首先要从这个户口这个地方来加以突破。那么现在我们在准备做的就是在中国的县级城市，还有这个季级城市以及个别的省会城市允许这个农民工自由的迁徙。但是可能由于在中国还有一些大的城市，特别大的城市，像北京、上海，人口太多了，那么可能还有必要的限制有些准入制度。那么在这个剩下的一些城市呢，就是我们基本上可能就给它把这个户口制度就给它放开了。 G2의 위상과 지속적인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시진핑호는 출항 직전부터 일본과 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시진핑 총서기는 핵심 이익이라는 말로 대변하며 국가 주권이 걸려있는 영토 분쟁 등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역시 군사적 대응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 현대판 청일 전쟁으로 불리는 중국과 일본은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 中国国内にもすでにやはり数多くの日系企業が進出しています。ここで実はですね、もう3万人以上の雇用が生まれている状態ですので、もしこの関係悪化が長期化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工場が縮小する、もしくは撤退するなどというふうなことになると、実は中国国内の雇用、ひいては中国がですね、一生懸命今後投資から消費へというような形でですね、経済成長のですね、軸足をシフトさせようとしている流れにも実は水を差すというような可能性が出てくると考えています。 새로운 G2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2013년. 오바마의 재선 성공과 중국 시진핑 체제 출범은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는 재선 이후 첫 순방지를 동남아 3국을 선택하며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의 패권을 노리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예고된 갈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한 나라는 7%의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한 나라는 7%의 실업률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 나라는 빚을 더 늘리느라고 정부와 이제 국회가 티격태격하고 있는 나라고요. 한 나라는 오히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더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기회가 있느냐 하는 그것은 명약관화하고요. 그래서 두 나라 간의 그 관계들은 점점 이제 점입가경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2인자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이제 미국의 화합까지 이제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미국의 경기 회복은 한국의 금융시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실물 경기의 회복은 한국의 제조업에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인민들은 시진핑의 이름에 큰 기대를 갖는다. 씻어낸다는 뜻의 시, 그리고 모든 빈곤을 뜻하는 진핑. 13세기 전 세계를 제패했던 중국. 그리고 2013년 중국은 과거 수천 년의 역사와 60년 신중국의 역사보다 더 큰 변곡점에 와 있다.
시진핑이 이끌어갈 향후 10년은 중국이 미국을 꺾고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G2의 자리마저 내어주고 개도국으로 주저앉고 마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새 지도자 시진핑, 그간에 세운 소통과 화합, 포용과 결단의 리더십에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